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래픽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도와 라인 패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컴퓨터 그래픽의 두 가지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듯이 그래픽 작업은 크게 모니터 출력 작업과 인쇄 작업으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해상도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해야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즉 해상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해상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DPI, 즉 dot per inch 픽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는 우리가 포토샵에서 설정을 할 때 레졸루션이라고도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인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출력물을 가지고 인쇄를 할 때 사용되는 하나의 점, 그 인쇄를 할 때 그 점을 도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모니터에서도 이미지를 표현할 때 표현하는 그 픽셀도 우리가 도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UI, UX 디자인을 할 때는 인쇄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출력 작업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니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상도는 반드시 모니터 출력의 기준을 맞춰주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되는 부분은 바로 모니터 출력, 즉 우리처럼 그래픽 작업, 순수 모니터와 LCD와 액정을 통해서 결과물에 나오는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72 픽셀 인치, 즉 72 DPI로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한마디로 인치 픽셀, 즉 가로, 세로 사이즈에 1인치, 1인치 사이에 세로 72줄, 가로 72줄로 우리가 그래픽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표현했을 때가 바로 모니터에서 100%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해상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건너뛰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픽 디자인을 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해상도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토샵을 열어놓고서 실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해상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포토샵 화면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제가 먼저 새로운 도큐멘트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작업인가를 할 때는 항상 포토샵에서 이렇게 새로운 도큐멘트를 열게 되겠죠. 자, 이때 제가 기본적으로 320에 240이라는 창을 하나 열게요. 자, 이때 밑에 레졸루션이라고 나와서 해상도가 72라고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해상도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창을 하나 열었어요. 자, 이렇게 열었을 때 지금 제가 가로를 320으로 세팅을 한 거고요. 세로를 240으로 세팅을 했을 때 지금 화면에서 만약에 임의적으로 이렇게 1인치의 영역을 잡았을 때 72개의 점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72로 해상도를 맞췄을 때 사이즈가,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렇게 100%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창을 열 때 나는 320에 240이라는 제작 파일을 열는데 해상도를 이렇게 고해상도로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픽셀이 들어가서 더 선명하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자,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왼쪽에 해상도가 72로 들어가져 있는 부분, 이렇게 1인치와 그 다음에 해상도 300으로 잡아준 이만큼의 사각형 영역 안에는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그래픽상에서는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가로, 세로 해상도를 72로 놔라 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놨을 때가 가장 오버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모자르지도 않은 그러한 해상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과 같은 이런 작업을 할 때는요,
모니터에서 72 이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오버 픽셀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버 픽셀이 돼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이미지를 만들더라도 비율적으로 해상도를 300으로 놨기 때문에 더 많은 용량을 차지해버리게 되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픽셀로 표현했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고해상도로 놓고 작업을 하느냐? 자, 그거는 바로 우리가 출력이나 인쇄 작업을 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출력과 인쇄 작업을 목적으로 창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새 창을 열 텐데, 자, 이번에는 제가 인터내셔널 페이퍼, 이거는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A4라는 사이즈로 창을 열었어요. 자, A4라는 사이즈는 우리가 모니터에서 몇 사이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쇄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A4로 설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에서도 자동으로 이렇게 300으로 해상도를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해상도가 300인 이러한 도큐멘트를 하나 열었고요. 자, 창을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A4로 창을 여는데 제가 해상도를 72로 놓을게요. 자, 내가 출력을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고해상도로 놓고 작업을 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면 알겠지만 같은 A4 사이즈의 해상도 300과 그 다음에 같은 A4 사이즈의 해상도 72를 놓고 비교했을 때 현재 왼쪽에 해상도를 300으로 놓은 것이 16.7%로 보여지는 것이고 오른쪽에 해상도를 72로 보여주는 것이 66.7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여기다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자, 이렇게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자, 여기다 표현했을 때 자,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카피해서 오른쪽에다 페이스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300으로 맞춰졌던 이미지를 70으로 늘려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화면에 꽉 차버리는 거죠. 해상도가 300에서는 요만큼만 표현되지만 해상도가 72에서는 요만큼만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자, 또 이거는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해서 자, 다시 제가 이미지를 돌려놓고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어떤 간단한 이미지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러한 이미지를 하나 그려볼 건데 자, 제가 지금 900픽셀 크기의 이미지를 하나 그렸고요. 자, 일로 넘어오게 되면 900픽셀이면 같은 900픽셀이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는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서는 크기를 200으로 맞춰놓은 것이고 왼쪽에서는 900으로 맞춰놓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같은 이만큼이 1인치라고 표현했을 때요. 요 1인치와 그 다음에 이만큼의 1인치의 이미지를 표현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선명하게 출력이 될까요? 그렇죠. 해상도를 300으로 놓은 것이 더 디테일하고 촘촘하게 그 프린터가 점을 찍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방식이 더 선명하게 인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쇄를 목적으로 할 때는 지금처럼 고해상도로 놓고 해상도에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그래픽상에서 작업을 하실 때는 지금과 같이 해상도를 72로 놓고 작업을 하셔야지 그 오버 픽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용량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는 스마트폰 UI, UX 디자인을 할 거기 때문에 거의가 그래픽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해상도는 72 dpi로 놓고 자, 이렇게 해상도는 72 dpi로 놓고 당연히 단위는 픽셀이 되겠죠? 이 상태로 놓고 작업을 하는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해상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 우리가 이미지를 제작할 때 그때 다시 한번 해상도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다시 정리된 화면을 보면서 라인 패치란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자, 라인 패치라는 기능인데요. 이 라인 패치는 UI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이너가 꼭 알아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라인 패치란 각기 다른 사이즈의
그 LCD 모니터가 있을 때 하나의 이미지를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미지를 늘리고 줄여서 한 번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라인 패치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러한 원본 사진이 있다고 칠게요. 자, 이러한 원본 사진이 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320의 240 화면에 또 이러한 바 디자인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400의 800이라는 사이즈에서도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을 할 때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이미지를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더 큰 사이즈로 옮겨서 작업을 할 때는 이미지가 늘어나야겠죠. 자, 이미지가 늘어날 때 자, 화면과 같이 이렇게 늘어나 버리겠죠. 만약에 가로로 늘려버린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라운드 코너 값이 왜곡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늘렸을 때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밑에 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왜곡이 되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왜곡 현상을 최소한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 오른쪽의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라인 패치를 적용해 준다는 얘기죠. 자, 지금 전체 사이즈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라인 패치로 정해주는 이 특정 부위, 이 부분과 이 부분만 늘려주게 되면 어차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지금 직선과 수평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늘어나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아무 변화가 없고 그리고 그 늘어난 부위에 내가 원래 잡아줬던 이러한 코너 값이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다른 추가 작업 없이 이 하나의 이미지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사진을 보면 이제 이러한 원본이었다면 다른 사이즈의 LCD를 넘어갈 때는 지금 화면과 같은 것처럼 내가 늘려야 되는 부분과 늘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가로로 늘어날 경우에는 이 부분만 이렇게 늘려주고 사이드 코너 값을 이렇게 붙여준다면 그쵸? 이렇게 깔끔한 형태의 왜곡이 되지는 않는 형태의 라운드 삼각형을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이렇게 설명으로 듣는 것보다는 실제 포토샵을 열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포토샵에서 라인 패치란 어떤 기능인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320에 240, 240에 320이라는 창을 열었고요. 당연히 해상도는 72 dpi로 설정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또한 적당한 크기의 라운드 사각형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제가 BG 또는 뭐 아이콘이라는 이름을 주고서 여기다가 적당한 크기의 라운드 사각형 작업을 해볼게요. 자, 라운드 코너 값을 적당히 입력해주고 자, 이러한 라운드 사각형 하나 완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적당한 색상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을 했어요. 자, 이러한 작업을 했을 때, 자, 우리가 만드는 이 컨텐츠가요, 지금 240에 320 사이즈에 들어갔을 때, 이만한 크기로 내가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다른 사이즈로 넘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480에 800이라는 다른 사이즈로 넘어가게 됐을 때요, 자,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미지가 작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지금 최초 만들었던 요 사이즈대로 이 이미지를 다시 사용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강제로 이런 식으로 늘린다든지, 그쵸? 이렇게 늘어버리면 최초 가지고 있던 이 라운드 값이 사라지게 돼버리죠? 왜곡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라인 패치 기능은 바로 내가 이렇게 늘려줄 부분과 물론 이제 정확한 사이즈를 계산해야겠지만 지금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아웃 등분을 했을 때 자,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죠. 늘어나지 않는 부분. 그쵸?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또 위아래로도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그 다음에 이 가로 요 부분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라인 패치를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하나의 이러한 그 이미지를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프로그래밍으로써 지금과 같이 바로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개념이 바로 라인 패치란 개념이에요. 자, 이제 라인 패치란 대충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디자이너가 실제로 이러한 작업을 할 때는요, 이런 라인 패치를 인식을 하고 그거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드로이드 SDK 툴에서, 자,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이 SDK라는 프로그램 툴을 다운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제작을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면 거기에 라인 패치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의 라인 패치 전문 에디터를 제공하게 됩니다. 라인 패치 전문 에디터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드로우 라인 패치라는 툴이에요. 이 툴을 이용해서 실제 늘어날 부분과 늘어나지 않을 부분을 체크해서 이제 프로그래밍과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라인 패치 에디터를 근데 이게 디자이너가 실제 이 툴을 열어서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디자이너는 대신에 라인 패치가 적용될 수 있는 형태의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줬을 때 이제 개발자가 이러한 라인 패치 에디터를 열어서 내가 프로그램상으로 이 부분을 늘리겠다, 또는 이 부분을 늘리겠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늘리게 되면 자동으로 모서리 부분은 늘어나지 않겠죠? 그랬을 때, 자, 오른쪽에 보는 미리 보기 영역처럼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게 되면 별도의 그 리사이징 작업 없이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이미지로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사이즈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 밑에 보여지는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자, 이 이미지들이 바로 우리가 요 앞전 시간에 안드로이드 디자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템플릿을 이용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실제로 그 안드로이드 SDK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템플릿들이 나오게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배경 디자인이라든지 바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이게 축소 확대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데, 자, 이런 아이콘들이 쓰일 때 어느 부분이 라인 패치가 들어가고 아니 어떤 부분이 늘어나고 어떤 부분이 늘어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는 것처럼 표시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늘어난다, 그쵸? 이게 점으로 이렇게 딱 체크를 해주면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고, 그쵸? 그러다 보면은 이 모서리 부분은 늘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사이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자가 이제 내가 실제로 프로그래밍과 연결시킬 때 이미지를 저장할 때는 이렇게 라인 패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히 .line.png라고 저장을 해줘야지만 이 이미지가 라인 패치 영역으로 사용되는 이미지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인 패치를 만드는 이미지에 있어서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디자이너의 영역이다, 또 이 부분은 개발자의 영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끊이지 않는 그 논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솔직히 누구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고, 자, 디자이너라면 당연히 이러한 라인 패치에 대한 개념을 알고 그거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라인 패치 이미지니까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정보를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서 같이 개발자와 작업을 할 때 팀워크를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또 개발자는 디자이너에게 이런 이미지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이 라인 패치가 적용되는구나 라고 해서 디자이너와 협의하에 같이 라인 패치를 적용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좋은 컨텐츠가 나오지, 이 부분은 꼭 디자이너가 알아야 된다, 또는 개발자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이런 이 앞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스마트폰 UI UX 디자인을 하려면 적어도 디자이너가 이 운영체제에 대한 환경과 이런 기능적인 이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만
즉 최적화되어진 그러한 디자인을 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해상도와 라인 패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었습니다.